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유럽과 미국 모두 다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연결됐으면 하는데요. 우선 종가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미국은요, 다우지수가 1%, 그리고 S&P 500이 1.4% 올랐고요. 나스닥 지수도 다시 한번 이 반등의 기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5%로 최근에 하락폭이 컸던 만큼 다른 지수들에 비해서 많이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긴축과 의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연준 얘기가 되겠습니다. 연준에서 75bp, 어제까지도 계속 나왔던 그 내용이죠.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것을 결국에 결정을 했습니다. 28년 만에 가장 강한 인상률을 좀 보여줬고요. 총 11명의 위원들 중에서 10명이 찬성을 하면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자, 위원들의 이런 의지를 내다볼 수 있는 점도표에 대한 얘기부터 하자면요. 올해 말까지 이 물가 전망치를 이전보다 크게 높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경제 성장률을 낮췄는데요. 이제 이 말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지금 연준 위원들도 나쁘게 좀 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인플레이션 걱정이 이렇게 높다 보니까 이렇게 75bp라는 강한 긴축을 선택한 배경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정책을 발표한 이후에 파월 의장의 발언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이러한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75bp를 올린 것은 상당히 좀 이례적이다. 지금 큰 폭으로 올렸다라고 인정을 했고요. 다음 회의 때, 그러니까 바로 다음 달이 되겠습니다. 50bp나 75bp로 올릴 확률이 더 크다. 시장에서는 이왕 올릴 거 세게 올리는 게 낫다라는 쪽에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경제 연착륙에 대한 그런 우려가 큰 상황인데 연착륙은 할 수 있고, 그리고 경기 침체는 없을 거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모습에 시장에서는 안도 랠리를 펼치는 배경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발표가 난 다음에 수치적으로도 좀 바뀐 부분이 있었는데요.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이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했었는데 간밤에는 이 얘기가 나온 다음에 10bp 이상 큰 폭으로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 나와줬고요. 단기물인 2년물 역시 밀리면서 수익 플래트닝 효과, 그러니까 평탄화 효과가 조금 완화됐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이달만큼은 약간은 줄어든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달러 인덱스도 하락을 했고 안전자산 금값이 올라가는 이런 영향력으로 펼쳐졌었고요. 이번 정책과 관련해서 시장의 판단도 중요한데 우선 나온 판단을 보면 이번 인상은 물가 안정에 대한 연준의 의지를 드러낸 것을 잘 봤다면서 시장의 안도감을 줄 수 있는 수준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좀 더 그럼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시장이 바뀌었는지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섹터와 업종별 흐름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상승한 섹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이날은 경기 소비재와 서비스, 부동산 순서로 이렇게 상승률을 보여줬고 에너지만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우선 이렇게 경기 소비재가 강했던 것은 자동차 업종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나온 건데요. 어제처럼 오늘 국내 증시에도 이어질지 보셔야 될 듯 하고요. 서비스 쪽에서는 이 넷플릭스를 포함한 이런 OTT 업체들의 강한 반등세가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과도 관련해서 이제 인상은 하겠지만 침체는 오지 않는다라는 내용 속에서 다시 한번 그동안 낙폭이 좀 컸었던 부동산 시장이 약간 풀리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자, 다음은 종목별로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이날은 금리 인상의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주들이 강하게 움직였다라는 좀 독특한 시장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만큼 회복 쪽에 포인트를 맞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선 대형 IT 종목과 성장주 보겠습니다. 딱 보시다시피 아주 강력한 회복세가 나와줬습니다. 분위기 좋았고요. 또 개별적인 호재들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주로 증권사 전망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하나씩 보죠. 우선 애플부터 보시면 2% 상승을 했습니다. 증권사 모건 스탠리가 목표가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경쟁사 대비해서 여전히 애플은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투자 의견을 유지했다라는 쪽에 포인트를 맞췄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인 것이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되겠는데요.
무려 5% 넘기는 그런 강력한 회복세를 보여줬습니다. 증권사 모건 스탠리에 따르면 전망을 좀 유지를 했었는데요. 이 OTT 중에서도 아마존 프라임이라고 OTT가 있습니다. 이 가입자 증가세가 더 이어질 것이다 라는 내용 속에서 올라가고 있고, 최근에 다른 빵 종목들에 비해서도 많이 밀렸었죠. 이제 그만큼 강한 저가 매수세도 겹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넷플릭스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이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OTT 업체들이 이 경제가 좀 경색되면서 굉장히 많이 밀렸었는데요. 강한 반등세가 나와줬습니다. 무려 7.5%의 상승률을 보여줬는데요. 이 증권사 코엔에 따르면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넷플릭스의 광고 사업이 앞으로 긍정적인 먹거리를 보여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서 올라간 것이고요. 이렇게 광고 쪽에서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오니까 다른 광고 회사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그리고 메타 플랫폼스, 이 두 종목 모두 다 광고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동반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는 애플하고 아마존이 지금 넷플릭스를 인수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시장의 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반영되면서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성장주 쪽에서 전기차 보셔야겠는데요. 지금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좋습니다. 테슬라 5.4%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증권사 미주호에 따르면 테슬라하고 리비안, 그리고 중국의 자동차 업체 중에 하나인 니오까지 모두 다 하반기에는 강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오면서 매수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테슬라를 포함해서 다른 리비안이라든지 니오 모두 다 6에서 7%의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반도체 체크해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간만에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1.7%, 2거래일 연속으로 좀 상승 탄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날 종목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제조 쪽에서 조금 더 많이 올라갔고, 비메모리 쪽의 흐름이 좋습니다. 엔비디아 4.3%,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0.7% 상승에 그쳤습니다. 자, 그리고 금융주도 체크해 볼 텐데요. 국채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안정세를 좀 찾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 쪽에 포인트를 맞추면서 JP모건 체이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이날은 시티은행이 가장 강하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쭉 넘어와 보시면 정유가 있습니다. 다른 종목 다 오를 때 정유만 이렇게 빨간불을 켜면서 하락세를 좀 크게 보여줬었는데요. 우선은 유가가 하락했다라는 점도 있고, 또 미국 정부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수급 문제를 이용해서 시추를 안 한다, 그래서 계속해서 국제유가를 고공행진 시켜가지고 이 석유 회사들이 돈을 번다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이 징벌적 세금 부과에 대한 얘기들도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면서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의 하락폭이 컸습니다. 쉐보론이 대형주 중에서는 가장 많이 밀렸습니다. 1.9%, 그리고 중소형 쪽에서는 이오지 리소시스, 그리고 옥시덴탈 페트롤륨 모두 다 2에서 3%에 가까운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크기는 작지만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서 갖고 왔는데요. 바로 이 원자재 쪽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뉴코어 2분기 강한 실적세를 좀 예측을 하고 있고, 철강 쪽에서 스틸 다이나믹스, 그리고 US 스틸 모두 다 지금 철강 쪽에서 강한 상승세가 나와줬다라는 부분 국내 시장과 연결해 보셔야겠습니다. 특징주 보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오른 만큼 종목들에게도 개별적인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보잉이 되겠습니다. 문제가 있었던 737 맥스, 가장 효자 기종이기도 한데 사고가 나면서 그다음부터 계속해서 보잉을 끌어내린 그런 항공기 모델이기도 합니다. 지금 세계 최대 항공기 시장에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오랜만에 아주 강한 상승세,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은 더 강했었는데, 그 부분이 많이 좀 반납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9.6% 올라가는데요. 바로 이 세계 최대 항공기 시장은 바로 중국이 되겠습니다. 중국의 동방항공 측에서 지금 보잉 737 맥스와 관련해서 시험 비행을 했다라는 것이 이런 기대감을 키우게 됐었는데요. 사측에서도 앞으로 이런 보잉 737 맥스와 관련해서 중국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판매가 더 강력하게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날개를 달았습니다. 이날 보잉은 133달러까지 올라가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스노우플레이크 체크해 보겠습니다.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플랫폼 회사가 되겠고, 뭐 쉽게 얘기해서 성장주입니다. 이날 성장주의 흐름이 좋았다는 부분을 말씀하고 싶은데요. 증권사 코나코드에 따르면은 보유 의견을 지금 매수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목표가도 유지를 좀 한 모습 나오고 있는데요. 내용을 들어보면 아직까지 이 스노우플레이크를 포함한 성장주의 그런 분위기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수요가 회복이 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이 스노우플레이크의 투자 쪽에 반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요. 이날은 한 가지 증권 회사에서만 호평을 한 게 아니라 에버코어라는 증권사에서도 스노우플레이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의견을 내놓게 되면서 이날 상승합니다. 거의 8% 가깝게 올라가면서 좀 바닥을 좀 잡아가고 있고요. 122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 증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럽 증시도 분위기 좋았습니다. 이날은 연준의 영향력이 개입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1% 올라간 겁니다. 이제 오늘 저녁에 열릴 유럽 시장의 연준의 그런 방향성이 그대로 좀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날 연준에서는 유럽 중앙회의, 그러니까 ECB 임시회의가 열어졌습니다. 여기에서 계속해서 긴축 의지를 확인을 하기도 했지만, 기존 시장의 이런 불안감을 막기 위해서 채권 매입 도구를 좀 유연하게 사용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수단을 계속 강구해 보겠다라는 그런 의지들이 표명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준하고 비슷한 그런 방향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어쨌든 시장에서는 이런 내용 쪽에 좀 더 집중을 하게 되면서 올라갑니다. 똑같이 거의 올라갔는데 독일 닥스, 프랑스 게아크, 그리고 영국의 푸츠백 지수 1.2%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 보겠습니다. 원유 재고가 늘어나고 있고, 또 연준의 긴축 정책이 동시에 시너지를 내게 되면서 유가 어제 120달러였습니다. 무려 3% 하락하면서 115달러까지 안정세를 찾아가는 흐름이고요. 중국의 실물 지표가 좀 견고하다라는 게 어제 장중에 나왔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처음에는 구리 가격을 올렸다가 차익 실현에 대한 그런 욕구가 나오게 되면서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는 가운데 어쨌든 긴축에 대한 그런 얘기가 좀 반영이 되면서 안전자산 쪽에서는 올라갑니다. 마지막으로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은 19bp 아주 큰 폭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서 3%대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미국 연결해 보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미국 증시가 회복을 하는 모습입니다. 재료 소개해 주시죠. 예, 연방준비제도가 0.75%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단행했지만 오늘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1에서 2.5%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1994년 이후 가장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었지만 이미 이 같은 뉴스가 시장에 선반영됐다는 분석인 가운데 연준은 올해 연방 기준금리 중간 값을 기존의 1.9에서 3.4%로 높임으로써 향후 추가적인 공격적인 인상을 시사했고, 올해 GDP 성장 전망은 기존의 2.8에서 2.7%로 크게 낮췄으며 PCE 인플레이션 전망은 기존의 4.3에서 5.2%로 상향 지시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분명히 75베이시스 포인트의 인상은 이례적으로 큰 것이라면서 이런 정도의 인상이 흔하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금리 변화의 속도는 계속해서 향후 경제 데이터와 전망을 보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고, 미국 경제를 정상 수준으로 되돌려 놓기 위해 계속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면서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한 결의와 수단을 갖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 속에 지난달 미국 소매 판매가 전달 대비 감소했다는 소식입니다. 상무부에 따르면 5월 미국의 소매 판매는 전달보다 0.3%가 감소해 당초 0.1% 증가할 것이라던 시장의 예상을 하회했는데요.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12월 이후 5개월 만에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그간 미국의 소매 판매는 지난 1월에 2.7% 상승을 기록한 데 이어 2월부터 4월까지 상승세를 보여왔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심각한 인플레이션 속에 미국의 상품 수요가 둔화되기 시작한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미국의 CPI는 전년 동월 대비 8.6%가 급등했으며 이것은 1981년 12월 이후 최대폭이었으며,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억눌렸던 미국인들의 소비가 상품에서 여행 등 서비스로 옮겨갔다는 분석도 제기되는 가운데, 지난달 미국의 자동차 판매가 3.8% 감소한 것이 전체 소매 판매를 낮추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면서 휘발유 판매는 4%, 식료품의 판매는 1.2%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미국의 소매 판매는 경제활동의 약 70%를 차지하는 소비자 지출의 지표로 미국 경제의 강세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단서로 분류되기 때문에 소매 판매가 감소하면서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경제가 내년 침체에 진입하고 S&P 500 지수는 지난 1월의 고점에서 최대 40%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억만장자 투자자인 리언 쿠퍼먼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쿠퍼맨은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침체로 들어갈 것이며 기업들의 이익은 하락할 것이라면서 전형적인 침체장에서 이익은 20%가량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는 국제유가와 연방준비제도가 내년 어느 시점에 미국을 침체로 밀어넣을 것이라면서 올해 경기 침체를 겪기에는 시스템 내에 너무 많은 유동성이 아직 남아있다며 부적절한 재정 및 통화 정책으로 인해 장기 약세장을 예상한다며 전례 없는 규모의 경기 부양책이 수요를 앞당기고 경제에는 인위적인 상황을 조성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는 또한 연준이 앞으로 물가 급등과 싸워야 한다는 점에서 한동안은 낮은 주가 수익률을 기대해야 할 것이라면서 S&P 500 지수 4,800이 오랫동안 고점이 될 것이라며 경기 침체가 도래하면 주가가 40%가 하락하겠냐는 질문에 대해선 침체 상황에서는 그럴 수 있다면서 하지만 오래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올해 저점은 우리가 있는 수준보다 크게 낮지는 않을 것이라며 아직 바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경제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모더나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어떤 재료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 자문기구가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을 6에서 17세 어린이들에게 대해서도 접촉하도록 승인할 것을 권고했다는 소식입니다. FDA의 외부 전문가 자문기구는 해당 연령대에 대한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승인을 만장일치로 조언했는데요. 이 기구는 15일에도 회의를 열어 5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파이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및 6세 이하에 대한 모더나 백신 접종 승인 여부를 논의하게 되며 미국에서는 이미 지난해부터 5세 이상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파이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승인된 상태이며 미국 질병통제센터 CDC에 따르면 12세부터 17세의 청소년의 60% 그리고 5세부터 11세의 경우는 약 30%가 2차 접종을 완료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모더나의 주가는 5%가 상승해 128달러 53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연방상무부의 5월 주택 착공과 건축 허가 건수가 발표되며 시장의 예상은 168만 건의 착공과 178만 건의 허가 건수이며 이어서 노동부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필라델피아 연방은행의 관할 지역 6월 제조업 지표가 발표되고 어도비 잉크, 크로거, 커머셜 메탈스, 제이비 링크, 비욘드 에어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